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교감 남사고 선생이 지구에 왔던 이유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는 수련 장소로 개성과 북한산을 택했습니다. 이 내용은 문화영 선생의 한국의 선인들에서 가져왔습니다. 문화영 선생은 여자 도인으로서 선도 수련자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분은 수련을 하다가 열리면서 자신이 선계에서 온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선계에 존재하는 그런 선인들과 만나서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 내용을 수많은 책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기는 곧 생명이 부여되지 않았을 뿐 계기만 마련되면 생물화할 수 있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의 발생에 아주 적절히 사용할 수 있으며 무생물성을 생물성으로 변화시키는데도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무생물성은 이제 생물이 살지 않는 별, 그리고 생물성은 생물이 살고 있는 별, 지구와 같은 행성을 말하겠죠. 무생물이라고 해서 생기가 없는 것은 아니며 내적으로는 항상 생기로 변할 수 있는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무생물로 알고 있는 물질들이 생물체 내부에 들어가면 생물의 일부가 되어 그 안에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련하고자 하는 별에서 수련시는 수련 장소 부근에 가급적 생기가 많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기운을 뿜고 있는 그런 수행터에 가는 게 좋다는 것이죠. 생물, 특히 인간과 같은 고등생물의 경우 자체의 내부에 가지고 있는 생기와 외부의 생기가 조화를 이룰 때 보다 빠르고 급속한 진화가 가능한 까닭입니다. 개성 주변은 이러한 생기가 적절히 산재해 있고 서북방에서 들어오는 정냉기가 신선하게 공급되므로 즉 맑고 청정한 기운이 신선하게 공급되므로 맑고도 이제 좀 냉기가 있는 그런 서늘한 기운이 있는 저의 수련에 적합하였습니다. 제가 개성을 선정할 당시 개성에는 여러 명의 도인들이 수련 중에 있었습니다. 한 명은 길선이라고 하는 도인이었으며 다른 사람들은 도율, 적설, 양수, 왕신 등이었습니다. 여선인도 있었는데 송명이 선하라고 하였습니다. 길선은 저보다 조금 먼저 지구를 택하여 당시 수련할 장소로 저와 비슷한 곳을 고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만 아직 확정짓지 않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도율은 개성에서 자리 잡은 지 1년 이내였으며 적설은 3, 4년이 경과하였고 양수는 5년 정도, 왕씨는 6, 7년이 경과한 친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상에서의 연령은 도계의 경우, 즉 도계는 공부를 하는 단계의 경우 도력에 의해 위계질서가 결정되므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의 경우 이들보다는 늦게 이곳에 자리하였으나 선계의 위치가 있었으므로 도착하여 이들과 바로 어울리지 않고 혼자서 기운자리를 형성하기 위하여 수련 중에 있었습니다. 기반석은 그 별에서 수련하는 한 어느 자리에 가든 변치 않고 기운을 연결합니다. 즉 모선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수련 장소는 지기의 강도가 순수하고 기질이 맑아서 우주 기운 즉 양기를 끌어들이는데 적합하여야 합니다. 지기는 음기를 상징합니다. 두 기운이 잘 교류될 때 그 자리에서 수련한 선인들은 보다 많은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수행을 할 때 이런 기운이라는 거
터라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수행터도. 음양의 교류가 왕성한 곳에서는 두 기운이 청룡과 황룡처럼 뒤얽혀, 그러니까 청룡은 음의 기운, 황룡은 양의 기운, 뒤얽혀서 엄청난 기운의 소용돌이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혈은 열렸으나 기운이 약한 사람이 이런 기운 속에 있으면 이 기운에 말려 기력이 저하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기운의 소용돌이가 형성됩니다. 이렇게 기운이 회전하는 모습은 은하계와 같은 소용돌이 형상으로 보이며 얼핏 천천히 회전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인간의 감각으로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빠른 속도로 회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된 이후에는 두 기운이 이 안에 녹아들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 기운은 다시 음과 양으로 나뉘고 다시 하나가 되는 과정을 반복하며 진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선 지기 분출력이 강한 북한산의 서북방에서 기운이 모여드는 길목을 선택하여 제 기반석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기반석은 넓이가 약 5m, 두께 약 2m로서 원형으로 생긴 것입니다. 이 기반석이 있으면 기운이 좋지 않은 곳에서도 이 반석을 통하여 기운을 받을 수 있으며 기운이 너무 센 곳에서는 기운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므로 편안히 수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반석은 우주의 기운을 형상화한 것이므로 어떠한 환경 하에서도 중화된 기운을 지원해 주며 이 중화된 기운은 수련생의 피로를 감소시키고 기 부족 시 회복 시기를 단축시켜 주는 등 몇 가지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허나 수련생의 입장에서 너무 과도한 체력 소모는 절대 삼가야 할 일이며 체력을 소모하였으면 바로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이 노력은 기적으로만이 아닌, 그러니까 기운기입니다. 기적으로만이 아닌 유형적으로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즉 섭생과 휴식은 수련생의 가장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이며 이것이 기반이 되고 나서야 수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섭생도 먹는 거, 섭취하는 것도 좀 좋은 것으로 하는 게 좋다는 뜻이겠죠. 양질의 그런 음식을 섭취하는 게 좋다는 말씀입니다. 무조건 굶어가면서 뭐 푸성기만 먹으면서 수련하는 것이 다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씀은 밀라렛밖에서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뭐 드시지 않고 부실하게 드시고 수행을 하셨는데 어느 경지에 갈 때 느꼈던 것이죠. 섭생을 잘해야만 수행도 제대로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때부터는 이제 좋은 양질의 것들을 드셨다고 합니다. 저는 기반석을 놓을 자리를 선정하는 수련에 들어갔습니다. 기반석은 우주에서는 무게가 없으나 어떠한 별에 내려가면 그 별에 해당하는 무게를 가지게 됩니다. 이 기반석의 제작자는 자신의 고향 별이며 선인이 평소 사용하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거를 가지고 오셨나 그런가 봅니다. 선인이 되면 우주 기운으로 자신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제작하여 사용하는 바, 저의 경우는 지상의 수련에 대비하여 제가 있던 별에서 제작하여 놓았던 것입니다. 물체를 그냥 갖고 오시지는 않았겠죠. 이제 그걸 기체화해서 다시 끌어들여서 여기서 물질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기반석은 선인이 수련생이 되어 자신이 수련하고자 하는 별에 안착한 후 본격적으로 수련을 시작하기 직전 요청하면
그 별에 연결되어 있는 우주선, 그러니까 배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주선은 우주의, 그러니까 여기서의 우주선은 이제 방사선 같은 것을 말합니다. 우주에서 오는 어떤 좋은 에너지, 그런 방사선. 그 우주선을 타고 옮겨져서 설치됩니다. 개성 주변을 탑사한 바, 지구에 도착하기 전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맑고 차며 강한 기운이 흘러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맨 처음 기반석을 설치하고자 했던 곳은 이 기운이 흘러들어오는 곳에서 약간 떨어진 곳으로서 우주선에 연결된 줄기의 맨 마지막 끝이었습니다. 앞에는 자그마한 시내가 있고 뒤에는 산이 있었습니다. 흘러들어오는 기운을 시냇물이 한번 중화시키고 뒤에 있는 산이 받아서 되돌려 주므로 산 아래 자그마한 기운의 소용돌이가 생기고 이 기운의 소용돌이를 활용하여 수련자리를 더욱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수련을 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지구에서 태어나는 것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부모를 선정하여 출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구에서 수련을 함에 있어 수련 시기, 장소, 정도를 결정할 수 있는 기본 요인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요인을 잘 결정지어야만 다음 단계가 잘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개의 인간들이 환생을 함에 있어 이러한 조건을 샅샅이 연구하고 환생하지만 잘 안 되는 이유는 이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완벽하게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계에서 상당한 위치에 올랐어도 다시 수련에 들게 되면 이러한 정보에 대한 원천적인 접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를 알려주고 시험을 보도록 하는 것은 학생의 입장에서 공부가 되지 않는 까닭입니다. 우주에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수련생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편법을 동원하는 것은 가장 금기시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수련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는 그 수련생의 진도 중에서 극히 돌발적인 변수가 발생했을 때 정상적인 수련이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극히 일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련생에게 있어 모든 것은 공부이며 이 공부의 과정이 낱낱이 밝혀져서는 시험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수련생의 문제를 타인이 해결해 줄 경우 그 단계에 대한 본인의 당시 시험은 없는 것과 동일한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본인이 직접 체험하지 않은 것은 겪어 넘기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채점되어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본인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주변의 타인에 대한 도움도 되지 않으므로 여러 면에서 후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역경이라도 본인이 헤쳐나가는 것이 수련의 묘미이지 한 단계 넘을 힘으로 두 단계, 세 단계를 넘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수련에 대한 기대와 실적은 자신의 성장으로 나타나야 하며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두려워한다면 이미 수련을 할 수 있는 자질에 대한 검증이 다시 한번 필요한 것입니다. 선배가 후배의 애로점을 챙겨주는 것은 연기의 의미가 있을 뿐 사실상 도움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수련에 있어 스승이나 선배의 도움을 받는 것은 처음 수련을 시작할 때 일정 기간에 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어느 정도 기운의 기반이 조성되면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마음가짐, 즉 독립성을 키워주는 것이 스승이나 선배의 도리인 것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 하는 마음가짐 하나로 선계 수련을 해왔으며 이 선계 수련의 동기는
어느 날 비몽사몽간에 호흡의 무서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호흡은 전지 기운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방법이었으며 이 기운을 자신과 하나로 일치시키는 방법이었고 더 나아가 모든 것과 일치를 이루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과정에는 무수한 난관이 있으며 이 난관을 헤치고 나가는 방법은 수만 가지가 있으나 모든 것이 본인의 힘으로 하지 않으면 전혀 소용없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제가 지상에 내려가고 난 이후의 일이었으므로 저는 지상에 내려갈 수단을 물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상에 내려가는 길은 일단 탄생시켜 줄 사람을 구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체로 너무 잘나고 너무 빛나는 사람은 스스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음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챙기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따라서 저의 모든 것을 잘 알아보지 못할 그러나 기본적인 인성면에서 훌륭하신 분을 택하려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